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어제는 장래 인구 추계를 봤죠. 도시별 인구의 감소, 전체 인구의 감소. 자, 봤듯이 2052년에 되면 한 3,40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가는 거죠.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장래 가구 추계. 자, 어떤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가구의 단위를 가지고 변화가 있는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듯이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지금 한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영양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2000년에 태어났으면 2052년 되면 52살이잖아요. 그죠? 지금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24살, 5살.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살의 친구들이 52살이 될 때는 인구가 3,400만 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노동력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노동력이 귀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과 같이 은퇴하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때 되면 나의 노동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해야죠. 그죠?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아무리 고차원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써주질 않잖아요. 그죠? 써주질 않잖아요. 자, 앞으로는 안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 이후에 많은 인구가 감소됐잖아요. 그때 그랬다라는 거야. 많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사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고 기술력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생산성도 좋고 기술력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실상 무슨 서울에 인서울 하는데 인서울 그죠?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데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에 인서울, 그죠? 그냥 홍익대학교, 그런 데 가도 인서울이잖아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SKY 빼고, 솔직한 얘기로, SKY도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온다고,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게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젊은이들이 헛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죠? 참 답답해요. 그죠? 6년, 그 다음에 3년, 12년, 그 다음에 4년, 18년, 군대까지 한 21년, 한 20년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갔는데,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공기업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죠? 갔는데, 또 일은 너무 빡세게 시킨다. 번아웃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그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나이 한 25살 때까지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지. 그죠? 참 불쌍한 거죠. 그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의대를 갔다, 그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죠? 뭐 그런 걸 패스를 했다. 그렇다면 몰라도 그냥 뭐 평범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25년 동안 남들과 똑같은 공부해서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오늘 그 얘기는 아닌데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20년 동안에 공부했던 게 대학교 빼고 예를 들어 그 이제 수시 입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내가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죠? 대학 들어가서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방황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의대라고 하면 뭐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할 만한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다 너무 많은 인구가 많아서, 그죠? 경쟁이 치열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교육과정 때문에 사회적인 포기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직장 취업 안 되니까 취업 포기. 그죠? 그리고 이 경쟁사에서 밀려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은둔아. 그죠? 은둔아. 자, 그렇다라는 거. 그렇다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어.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40 빠르면 40, 한 평균적으로 45세 되면 나갈 준비해야 돼요. 그죠? 나갈 준비해야 돼. 그럼 45세면 결혼을 30세 하면 애가 중학생이야. 그럼 나와서 어디 갈 거냐고. 연봉 1억에서 1억 5천 막 받다가 어디 갈 거냐고. 그죠? 그럼 5천만 원짜리 가겠냐고. 연봉 못 간다고. 가면 다행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돼. 그죠?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길이 뭔가를 해야 돼. 그죠? 뭐 수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죠? 여러분들 저 같으면요, 제가 그 어려서 과거로 돌아간다 보면 저는 대학 안 가요. 그죠? 대학 안 가고 차라리 고등학교도 안 가요. 고등학교도 안 가. 중학교도 안 가. 차라리 검정고시를 패스해버리고 그런 건 간단하게 끝내버리죠. 솔직한 얘기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열심히 하면 한 2년이면 다 끝내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면 되죠. 내가 뭐 기술직으로 간다. 그죠? 기술직으로 간다. 그러면 기술사라는 또 고시급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제 머리는 있어야죠. 공부 머리는 있어야죠. 아니면 나는 회계사가 되겠다. 그죠? 감정평가사가 되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걸 해야죠. 그죠? 그런 걸 해야죠. 그리고 그 방면에 굉장한 또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 박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모자르면 또 해외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그 방면에 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나와도 보장이 없는 우리가 대학교를 뭐로 가냐고요. 그죠? 나와도 보장이 없는 대학교를 뭐로 박터지게 공부하냐고. 그 수능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완전히, 그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그 시험이야. 그죠? 다 모두가 똑같은 책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 등급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건 본론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요약본을 좀 보시죠. 2022년에 현재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조사를 했겠죠. 2166만 가구. 그죠?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2166만 가구.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가구 원수가 2.26이야.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셋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 가구 원수는 2.2명이다. 그죠?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왜냐면 3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도 없단 얘기야. 그죠? 자녀도 없다. 그리고 요즘 뭐 부모님 안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요즘 부모님이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 혼자 사시잖아요. 그죠? 둘이 살거나. 그러니까 2.2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41년 되니까 가구 원수는 더 늘어난대요.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2052년도에 되니까 2327만 7천 가구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자, 2042년부터는 가구의 증가율도 줄어든다. 뭐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1인 가구도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가구 원수는 2042년까지는 늘어난다.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2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으로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남 정도, 강남만 빼고, 뭐, 강남의 큰 평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강남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의 큰 평수는 수요가 없어. 수요가. 아니, 이거, 2040년 되면 2도 안 된다는 거야. 1.8이 나온다라는 거야. 1.8. 2명도 안 된대. 2명도 안 되는데, 뭐, 40평에 살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입지가 떨어진다. 그죠? 입지가 떨어진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다. 또는 지방이다. 자, 큰 평수는 나중에 다 공실이야. 다 공실이야. 2040년도까지도 안 가.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 말 정도 되면 그냥 다 공실이야.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2030년 이전에 다 처분하셔야 돼. 큰 평수는. 적은 평수로 갈아타라.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되면은 수입이 작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 뭐 저는 집이 뭐 한 채 있고 또 한 채 임대사업자 하니까 한 채도 있고 두 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조금 있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은 자산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부자들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가 어쨌든 제 수입에 비해서는 많이 내더라고요. 그죠? 제 수입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나중에 고령화돼서 수입이 줄어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게, 제 나이대 또래 사람들 되면, 한 60, 이제 저는 뭐 58인데, 60 넘고 65세 정도 되면, 다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세금만 내니까. 그죠? 세금만 내니까. 그래서, 집도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다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바뀔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많이 내죠. 그죠?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그 다음에 여름에 또 더우니까 에어컨 켜야죠. 그죠? 이 관리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수를 줄여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평수는 38, 32, 25평. 그죠? 그 정도. 38도요. 입지가 떨어지는 데는 또 별 볼 일 없어. 그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2030년 말 정도 되면 공실이 나타난다. 대형 평수. 입지가 떨어지는 곳 수도권 지역은 빨리 팔아라. 그죠? 빨리 팔아라. 서울의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남만 제역은 다 그래요. 강남은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대형 평수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자, 2022년에 가구 이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31%. 자, 10명 중에 35명이 1인 가구야. 그죠? 1인 가구. 이게 1인 가구가 왜 자꾸 많아지냐면요.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혼자 되는 분들이 많은 거야. 혼자 되는 분들이. 그죠? 둘이 살다가 먼저 사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혼자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자, 부부와 자녀가 사는 가구가 27%. 아직까지는 이게 2등이야. 그죠? 근데 이게 역전된다는 거야. 부부만 있는 가구가 17%.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부만 있는 가구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죠? 자, 2052년 되니까, 자, 마지막 되니까 1인 가구가 41%. 그죠? 10명 중에 4명이 1인 가구야. 자, 부부 가구가 22%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어요. 부부만 있는. 띵크죠? 띵크죠? 그리고 부부와 자녀. 그죠? 자녀 한 명이겠죠? 자, 이렇게 셋이 사는 분이 17.4%. 희귀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소비가 많겠어요? 자, 부부 둘이 살면, 어르신들 둘이 사는데 백화점 가겠어요? 어디 여행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운되는 거야. 그죠? 부부와 자녀가 있으면 백화점 가죠. 자, 그게 17%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벌써 10%가 다운되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보세요. 가구 원수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1인 가구는 뭐, 아까 말했듯이 34%, 2인 가구는 28%, 자, 3인 가구가 19.3%, 여기를 잘 보세요. 3인 가구가 20%, 4인 가구가 14%, 그죠? 자, 근데 2025년 되니까, 자, 뭐, 1인 가구, 2인 가구는, 2인 가구는 많아지는 거고, 그죠? 3인 가구가 적어지는 거니까. 자, 4인 가구를 보세요. 4인 가구가 6.7%, 그죠? 6.7%.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1인 가구 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 739만 명, 그죠? 739 가구, 그죠? 2052년에 962만 가구. 그러니까 고령화돼서 그런 거예요. 고령화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가구주의 연령을 보세요. 가구주의 연령.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30대 이하의 비중이 2022년도에 36.6%.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1인 가구가 많은 거야. 근데 2052년 되니까 1인 가구의 비중의 70대 이상이 42%.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늙어가지고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되고 더 이제 증가되는 거죠. 우리 기존에 살아 계셨던 분도 있으니까,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80, 90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1인 가구의 42%가 70대 이상이야. 와, 뭐 이거 나라는 누가 지키나? 그죠? 걱정이죠. 자, 2025년까지 고령 가구주가 2.3배 증가한다. 여자 가구주도 1.3배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여자 가구주, 고령 가구주. 자, 이제는 여러분들 2040년, 2050년 되면은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여러분들 요즘 세상 험악하잖아요. 별 이상한 놈들 많잖아. 완전히 사이코들. 여러분들 고령되면은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 범죄예요. 범죄.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세큐리티가 중요하다. 안전한 아파트. 그죠? 그런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요즘 제 나이에 우리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병원이다. 그죠? 건강과 병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삼시세끼예요. 그죠? 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 나이 든 부부가 둘이 살아도요. 밥을 해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요즘 나이 든 부부라고 해서 뭐 남자든 일해야 되고 여자도 일하잖아요. 그죠? 그 밥을 해 먹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둘이 해 먹으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뭐 해 먹고도 뭐 음식 다 반은 버린다니까. 그 반찬 하나 가지고 한 일주일 먹다 보면 그 먹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또 쉬고 그러면 버린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파트에서 좀 이 삼시세끼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파트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은 내고, 그죠? 그런데 현재는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식, 뭐 중식, 석식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서 잘 안 해.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삼시세끼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서 해요? 강남에서 하잖아. 강남에 부천의 아파트, 뭐 청담동에. 근데 삼시세끼를 하는 그 강남의 아파트의 호응도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 왜냐? 아니, 와이프가 의사고 남편은 변호사인데, 예? 바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이 밥에 먹을 시간이 어디냐고. 의사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애들 밥을 해줘야 되고. 근데 아파트에서 호텔 조식, 석식, 중식을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하는 거야. 조금 비싸게. 비싸도 그게 낫다 이거야. 그죠? 아버지는 회사에서 먹고 오고, 어머니도 회사에서 먹고 오고, 아들아, 그냥 거기서 먹어라 이거야. 거기 있는 게 훨씬 내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다. 실제로 맛있고. 그러니까 요즘 강남은 그게 대세예요. 그러면은 강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런 중산층의 아파트는 그게 안 되거든. 그 새끼면 1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게 되겠어요? 안 돼. 그러나 이제 나중에 고령화되면 그게 더 그런 니즈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에 그러한 식당을 공동식당, 그죠? 밥을 먹을 수 있는 뷔페식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동식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요, 요즘은 이제 강남에 짓는 아파트는 사우나를 짓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산층의 일반 아파트는 사우나 잘 안 짓는데 사우나도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또 사우나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편한 걸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다. 자, 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총 가구와 가구 증가율. 총 가구는 2022년도에 이건 뭐 아까 했던 거고 계속 41년까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감소한다. 뭐 똑같은 얘기고. 자, 그다음은 다 나머지는 뭐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구의 변화, 그죠? 어제 봤듯이 인구의 변화 때문에 소멸하는 도시가 생긴다.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뭐 인구 5만 이하 도시는 뭐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뭐 계속 줄어들면 병원도 없죠, 슈퍼도 없지, 약국도 없지, 그러면 소멸하는 거고. 지금의 소멸하는 도시의 화두는 이 광역 도시가 지금 한 2040년도 정도 가면 그냥 인구가 2052년도에는 한 3분의 1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2040년도 가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래서 그 파급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어제 했고, 오늘은 보니까 가구수, 그죠? 가구수의 증가, 가구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어떤 가구수들이 증가하는가, 1인 가구의 증가, 그 배경에는 고령화가 있다. 그죠? 그 고령화로 인해서 그 고령화 인구가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가, 그죠? 어떤 주택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요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령화, 1인 가구 다 도시에 살고요. 서울 수도권에 살길 원해요. 그죠? 병원이 있잖아, 서울 수도권에는.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앞으로 유명한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이다. 그래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그죠? 그것 때문에 서울 수도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